지금부터 기록을 제가 진행을 하겠고 한 분씩 질문을 제가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화면으로 지금 순서를 한번 말씀드리자면 윤현아, 조홍철, 그다음에 방금 들어온 나갔네. 잠깐만요. 윤현아, 조홍철, 최석원, 윤진영, 최예현, 주민주 이런 순서거든요. 일단. 그래서 그렇게 위에 쪽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제가 볼 때 시계 방향으로 제가 성함을 호명을 하면 한 가지 질문씩을 돌아가면서 하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윤현아 친구 먼저 한번 질문을 저한테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그 시간이랑 목표를 마인드맵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강사님께 그 목표랑 시간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저한테 시간과 목표의 의미는 저는 그냥 제가 살기 위해서 제가 바꿔야만 했던 두 가지였어요. 저는 강의 때 어떤 부분까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 17살에 이제 IMF라고 하는 이제 부도가 일어나서 경제적으로 사실 되게 충족되지 않은 20대를 보냈어요.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됐고 동생도 원치 않았지만 갑자기 군대를 보내게 됐고 엄마 아빠도 다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면서 그 과정 안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되게 돈에 대한 욕구가 강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는 많은 분들이 저를 만나면 원래 그렇게 꼼꼼했어요? 왜냐면 저는 정말 철두철미하게 다이어리를 써요.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했고 또 내 목표를 위한 행동 계획이 뭐가 있었는데 그걸 오늘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정말 처절하게 이렇게 10년이 넘게 썼거든요. 많은 분들이 제가 원래 꼼꼼하다고 생각했고 원래 부지런하다고 생각했고 원래 잠도 없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원래 공부하는 것도 되게 좋아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전혀 다르거든요.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고 저는 노는 거 좋아했고 상당히 좀 목적 없는 어떤 그런 삶을 오히려 더 추구했던 되게 그냥 노는 게 좋았던 그런 고등학생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의도하지 않게 잃어버렸던 것들을 찾고 싶어서 저 자체를 의도적으로 바꿨어요. 되게 이 목표를 위해서 나를 바꿔야 되는 사람처럼 살았어요. 근데 이게 목표가 생기고 꿈이 생기다 보니까 당연히 시간 관리는 해야겠더라고요. 내 연봉이 1억인 사람이 되고 싶으면 내 지금의 모습이 이미 1억의 연봉인 사람인 것처럼 살아야 그래야 내가 1억 연봉이 될 텐데 내 꿈은 저 높이 있는데 지금 나는 노는 게 좋아라고 해서 놀고 자는 게 좋아 난 좀 늦잠을 자고 싶어 늦잠을 자고 해서는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겠다라는 거를 제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목표 관리와 시간 관리는 정말 꿈을 꾸기 위해 꿈이라는 걸 이루기 위해 그리고 내가 되게 남들이 부러워하고 남들이 박수 칠 만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붙잡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없는 부분이었지만 목표나 시간 관리를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지만 잘할 수밖에 없게 노력했던 도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모든 강의를 할 때 마인드맵이 내 인생을 정말 많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가운데다 목표 써놓고 해야 되는 나의 행동 계획을 정말 철두철미하게 주변에다 쫙 흩어져 적었어요. 예쁘게 적는 마인드맵이 아니라 저한테는 그 하나의 어떤 목표를 위해 정말 처절하게 여러 가지 시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 다양한 걸 제가 다 적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의사들, 나를 무시했던 의사 선생님들에게 강의를 할 정도의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내가 의사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돼서 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강의를 할 수 있지? 이거를 다각도로 방법을 다 쏟아냈어요. 내가 의사가 될까? 아니면 MBA 과정을 밟을까? 아니면 뭐 경영을 공부할까? 아니면 정말 의사들이 너무 만나고 싶어하는 교수님들을 내가 섭외해서 그 사람들이 강의를 할 수 있게끔 내가 연결을 해주고 그 사람들을 내가 군림하는 어떤 CEO가 돼볼까? 강의 업계의 CEO가 돼볼까?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의견들을 저 혼자 썼고 그게 될까 안 될까를 고민했던 게 아니라 그나마 어떤 게 가능성이 나한테 좀 있을까를 선택을 했고
그거를 위해서 또 썼던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하면 될지. 그래서 저는 목표 관리와 시간 관리를 원래 잘했던 사람은 아니고요. 정말 철저하게 20대를 그 훈련을 했던 것 같아요. 목표 관리와 시간 관리 훈련을 했고, 그래서 제가 28살 때부터 강사를 했는데, 지금 한 14년 정도, 제가 올해 41거든요. 근데, 실제로 어느 정도는 그 꿈을 이룬 것 같아요. 그 어떤 강사보다 저는 1시간을 일을 해도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강사가 되었고, 제가 아기가 있어서 강의를 거기까지 못 갈 것 같아요. 제가 발을 다쳐서 운전을 못 해요라고 하면 리무진을 회사에서 보내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정말 열심히 목표 관리와 시간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이걸 누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저의 지나간 10년 정도의 기간, 어쩔 때는 좀 짠할 때도 있거든요. 한창 이쁠 20대 나이에 놀지도 못하고 늘 그냥 돈 하며 살았던 제 모습이 안쓰럽게 느껴질 때도 있는데 그래도 내가 30대와 40대 잘 살았구나. 그런 싶은 이유는 그만큼 내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는 시간 관리와 목표 관리라는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우리 오른쪽으로 돌아갈게요. 최예현 군. 음소거 해제하고. 안 들리는데 목소리가? 안 들리세요? 조금만 크게 얘기해 주세요. 네, 들리시나요? 네, 들려요. 지금 그러면 멘토님께서 정확하게 마인드맵으로 어떤 일과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강의나 강사로 활동할 생각을 하셨는지 그런 결정 과정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열정 캠프를 김영환 교수님이랑 지금 한 9년 정도를 같이 했어요. 9년 정도를 같이 해서 중학교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 그 다음에 20대 친구들까지 9년을 지금 이 마인드맵을 알려줬는데 처음에 열정 캠프 가서 강의를 하면서 친구들한테 꿈이 있어요? 물어봤을 때 꿈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화가 났어요. 아니 왜 꿈이 없어? 막 그랬거든? 근데 지금은 맞아 원래 없어. 왜냐면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나도 그때 꿈이 없었던 거야. 저는 디자인을 전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디자인을 못했어. 다른 친구들보다 그림 실력이나 색감 능력이 너무 떨어져서 그냥 어디든 가고 싶어서 그냥 미대를 갔던 것 같아요. 실력도 없으면서.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미술을 포기하고 어떻게 하면 난 돈을 벌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저는 자격증이 84개라고 제가 강의 때 얘기를 했잖아요. 84개 5개인데 그러던 과정 안에서 병원에 근무를 우연히 하게 됐어요. 병원은 늘 칼퇴근 그리고 근무를 조금 더 하면 시간 외수당도 주고 그게 너무 그냥 저는 좋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병원에 근무를 했는데 오늘 강의를 하러 와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너무 못하는 거야. 내가 쟤보다 잘하겠다. 내가 쟤보다 고객 응대도 잘하고 인사도 잘하겠다 싶어서 별 생각 없이 강사라는 직업을 도전을 한 거예요. 별 생각 없이. 그때가 28이었어요. 근데 오히려 내가 꿈을 찾으려고 할 땐 또 안 찾아졌는데 별 생각 없이 도전했던 그 강사라는 직업이 그때 당시엔 강사 자격증이라는 걸 도전을 했어야 됐거든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앞에서 박수를 받고 강의를 하고 무대를 내려오고 거기에 대한 페이를 받고 시간당 3만 원이었던 사람이 시간당 10만 원, 시간당 15만 원 페이를 올려가고 이 과정 안에서 내가 하는 대로 버는 일, 하는 대로 인정받는 일, 그리고 심지어 인정받기 위한 모든 계획을 내가 하면 되잖아요. 과장님이 그걸 알아줄 때까지 부장님이 알아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1인 기업이야. 1인 CEO.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성격에 따라 다를 수는 있거든요. 나는 좀 운명에 맡기기보다는 약간 개척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난 이게 더 좋아. 조직 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게 난 더 잘 맞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렇게 이제 강사를 시작을 했는데 처음엔 서비스 강사였어요. 병원에서 예쁘게 웃는 법, 고객을 잘 응대하는 법 이런 것들을 강의를 했는데 나랑 너무 안 맞더라고. 나 뭐 이미지가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전 그렇게 친절한 사람은 못 돼요. 성격이 되게 이기적이기도 하고 되게 이제 호불호도 강하고 그러니까 서비스 매너가 나한테는 없어. 근데 내가 서비스 매너를 강의해야 돼. 나는 그게 힘들더라고요. 강의라는 건 재밌는데. 그래서 나만 할 수 있는 강의가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우연히 강경 대표님의 강의를 듣게 됐어요. 거기서 셀프 리더십이라는 걸 알게 되고 내가 나한테 리더가 돼?
너무 매력적인 거야. 왜냐면 나는 원래 남의 말을 안 듣거든. 난 원래 나만 믿거든. 근데 내가 내 삶의 리더가 된다는 것도 너무 좋았고, 그 안에서 목표 관리와 시간 관리를 배우게 되면서 우연히 이제 마인드맵을 거기서 배운 거예요.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에 관련된 계획을 짜야지. 그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다 보면 이 목표까지 오는 거야. 이게 너무 나한테 심플하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남들이 세워준 계획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세우는 이 계획이 내 인생을 바꿔준다면 좋겠다. 그래서 열심히 매일매일 마인드맵을 그려서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에 블로그를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요즘엔 정말 많잖아요. 근데 내가 그때 28, 9 막 이럴 때는요. 블로그를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는 누가 한다고 하고 누가 안 한다고 안 하는 성격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그 블로그라는 게 있는데 아무도 안 들어오면 어때? 내가 공부한 거 나 혼자 올리면 되지. 라는 생각에 거기다 제가 맨날 마인드맵을 그린 걸 올렸어요. 그리고 혼자 거기다 일기도 쓰고 거기다가 내가 강의를 한 날엔 강의 PPT를 캡처해갖고 제 그림 파일로 올리고 그 강의에 대한 설명을 썼어요. 누가 볼 거란 생각을 안 했어. 그런데 나보다 더 강의 경력이 없는 친구들이 와서 그걸 보기 시작한 거예요. 왜?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해놨잖아.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들이 제 팬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도 새내기 강사, 그러니까 회사로 따지면 나도 신입 직원인데 신입 직원들 사이에서 유명한 신입 직원이 된 거예요. 예를 들면 대학교 1학년 사이에서 유명한 1학년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지다가 어느 순간 원래 난 마인드맵 강사가 아니잖아요. 마인드맵 자격증도 없었는데 국민대학교에서 갑자기 강의료가 들어온 거예요. 마인드맵으로 자기소개서 쓰는 강의 할 수 있니? 난 그런 강의를 한 적이 없어. 못합니다. 라고 하려다가 강의료가 얼마예요? 물어봤더니 내가 그때 당시 받던 강의료의 3배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내가 3시간을 강의를 하면 딴 데서 10만 원밖에 안 줬거든? 근데 거기서 30만 원을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서점에 가서 자기소개서와 관련된 책을 빌려와서 이걸 어떻게 마인드맵으로 대학교 친구들이 표현할 수 있게끔 할까, 이걸 연구해서 강의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강의가 너무 소문이 좋게 난 거죠. 그래서 국민대학교뿐만 아니라 여러 대학교에 다니면서 강의를 하게 됐고 심지어 서울대학교까지도 강의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되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너 거짓말하고 다니는 거 아니지? 어떻게 저기 이름도 모르는 대학을 나온 네가 어떻게 서울대학교에 강의를 갈 수 있어? 라고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걱정돼서 물어볼 정도로 그렇게 제가 많은 대학교와 막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글로벌 기업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꿈이 없다고 누군가를 무시할 수도 있고 꿈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누구를 무시를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사람마다 꿈을 발견하는 때도 다르고 그리고 내가 꼭 발악을 한다고 해서 나는 꿈을 애타게 찾고 있는데 왜 나는 꿈이 없어? 한탄할 것도 아니구나. 꿈이라는 거는 내가 꿀 때 자연스럽게 오는 거고 사람마다 타이밍이 다르구나. 누군가는 고등학교 때 꿈이 생길 수 있고 누군가는 대학교 때 생길 수 있고 누군가는 30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너무 그거를 기준점을 정하고 있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그 기준점에 넘었다고 생각할 때 약간 뭔가 자존감이 있고 근데 내가 그 기준치에 못 미달한다고 생각하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내가 정한 이 틀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나이가 지금 41인데 지금도 여전히 꿈을 꾸고 있고 제가 3년 동안 고민을 하다가 올해에는 오소이 마인드맵 협회라는 걸 지금 만들고 있어요. 저는 그 협회를 만들어서 뭐 할 거냐면 맵스쿨이라고 네이버에 검색하면 선생님이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계속 그동안 몇 년 동안 수업했던 자료들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의 후기가. 저는 맵스쿨도 이번에 상표 등록을 했어요. 아직 지금 상표 등록을 하고 있는 과정 안에 있거든요. 서류는 제출을 했는데 저의 꿈은 맵스쿨을 만들어서 유치원생부터 성인 그리고 노인까지 마인드맵으로 꿈을 찾게끔 강의를 하는 사람들을 양성하고 싶어요. 나는 사실 근데 유치원 초등학생은 안 돼. 내가 너무 화를 잘 내. 지금 우리 아이들이 7살, 8살인데 엄마가 화를 너무 잘 내.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은 내가 못 되겠지만
누군가는 초등학교 아이를 가르치고 누군가는 고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나는 기쁨을 느낄 수 있잖아요. 나는 성인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많은 사람들과 좀 콜라보도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마인드맵이라는 걸 교육하면서 느꼈던 어떤 행복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마인드맵을 배우게 되면서 느꼈던 행복감을 넓은 곳에 전파하고 싶어요. 그래서 마인드맵 지도자 과정이라는 거를 지난달 7월에 처음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마인드맵 지도자 과정으로 지금 5명을 양성을 했고 그 지도자들이 요즘에 계속 강의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5명 중에 어떤 한 분이 800명 앞에서 강의를 했어요. 저는 그걸 계속 지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때까지는 20대와 30대는 내 꿈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40대, 50대부터는 누군가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제가 그런 꿈을 갖게 된 건 뭐가 있냐면 내가 내 꿈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예전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0대, 20대 때는 나 돈 벌어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이렇게만 꿈을 꿨거든요. 근데 이제는 돈은 내가 살 만큼 잘 벌려. 이제 돈이 따라온다는 걸 느껴요. 내가 옛날엔 돈을 쫓아갔는데 내가 막 뭔가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하고 내가 하는 걸 어떤 좋은 방법으로 알릴까. 그리고 똑같은 강의를 하는 강사가 아니라 나는 좀 다른 강의를 하고 싶어. 나는 되게 그런 거로 고민 많이 했거든요. 나는 딴 사람들처럼 10만 원짜리 강사가 아니라 100만 원짜리 강사 되고 싶어. 난 300만 원짜리 강사 되고 싶어. 맨날 그 목표를 나는 마인드맵으로 그림을 그려서 나만 할 수 있는 것들을 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오소희가 좀 특별해진 거야.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강의를 오소희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부르는 게 몸값이 되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게 되고 첫 번째 책도 출판사에서 나보고 써달라고 해서 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번째 책을 써서 이제 12월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나는 이제 돈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내가 사람들 잘 되라고 박수 쳐주고 도와줬더니 이제는 돈이 따라와. 그래서 너무 그거에 저는 많은 경험을 하게 됐고 이번에도 5명밖에 안 뽑았거든요. 마인드맵 선생님 될 사람 24시간에 5명이 충원이 됐고 제가 300만 원씩을 받았어요. 2달 동안 내가 당신을 강사로 만들어줄게. 거기에는 대단한 책임감과 자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5명이 한꺼번에 모였어요. 24시간 안에.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제 능력이라든지 사람들이 저를 믿어준 어떤 그런 신뢰라든지 그런 걸 많이 놀랬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목이 살짝 지금 성대결절이 온 지 몇 달이 됐는데 전 상관이 없어요. 저는 누군가가 저한테 배우고 싶어요 강사님한테 라고 하면 저는 그거 알려주는 게 이제는 너무 기뻐요. 왜? 내가 열심히 하니까 돈은 따라오거든. 이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나는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협회를 통해서 마인드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알려주고 꿈꾸는 방법을 알려주고 시간 관리, 목표 관리를 알려주고 또 누군가는 유치원생, 초등학생들과 재미있게 학습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교육자들을 대한민국에 많이 양성하고 많이 배출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지금 이제 1기를 했다는 거. 1기를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 중에 있어요. 그리고 2번째 책도 나올 예정이고 그래서 저는 계속 마인드맵과 관련된 책들을 이야기해서 첫 번째 메일 마인드맵이라는 책은 마인드맵을 어떻게 그리는지를 알려주는 책이었고요. 이번에 나오는 2번째 책은 마인드맵이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내가 1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야기로 썼어요. 그래서 그런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마인드맵이 얼마나 좋은 도구인지를 알려주고 싶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 안지혁 학생. 여기 이렇게 오른쪽으로 제가 보이는 오른쪽으로 돌아갈게요. 음소거 해제하고 한번 질문을 해주실게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거는 28살 때까지인데 제가 돈을 벌고 통장에 넣으면 저도 알바도 하고 저 대학교 때 늘 알바했거든요. 알바하고 또 이제 뭐 병원에서도 근무도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그랬잖아요. 디자인 회사에도 잠깐 근무했고 근데 사람이 뭔가 내가 한 거에 대한 어떤 보상이 있거나 결과물이 딱 눈에 보여야 더 거기에 집중도 하고 열심히 할 수 있는데 통장에 돈을 넣으면 다 사채업자랑 대출해준 회사랑 이런 데서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어. 뭐 엄마 아빠 따로 떨어져 살고 내가 24시간이 힘들고 그런 거는 그때그때 어떻게든 버틸 수가 있었는데 내가 한 달 동안 힘들게 번 돈이 단 하루도 되지 않아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거를 느낄 때 너무 앞날이 깜깜한 거예요. 사람이 미래에 뭔가 가능성을 봐야 살아갈 수가 있는데 도저히 그때는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도 저를 붙들어줬던 건 어쨌든 가족이었던 것 같아요. 제 그때 꿈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뭐였냐면 첫 번째는 가족이 모여서 살았으면 좋겠어. 한 집에. 그게 첫 번째였어요. 첫 번째 꿈이었고 두 번째는 통장에 많은 돈도 아니야. 통장에 딱 10,000원만이라도 내 돈이 남아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리고 조금 욕심을 낸다면 나중에 내가 사채업자도 사라지고 대출금도 다 갚게 되면 통장을 만들어서 하나는 결혼 통장, 하나는 집을 만드는 통장, 하나는 효도하는 통장, 통장마다 내가 돈을 차곡차곡 쌓아야지. 그러니까 차곡차곡 쌓이는 돈을 요구했던 것 같아 나는. 근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도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또 내 미래에 대한 계획이 할 수 없을 지경에 그 통장을 볼 때 그때 저는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를 버티게 해준 것은 가족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인드맵이지만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소중함을 느끼긴 되게 힘들어요. 잠깐만요. 너무 시끄러워서. 그래서 나는 늘 썼어요. 내가 소중하게 지켜야 되는 거를 늘 마인드맵으로 썼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가족. 가족의 가지치기가 나와서 아빠, 엄마, 남동생 이렇게 썼고요. 또 내가 지켜야 되는 게 뭐지? 내 건강. 내가 자꾸 나쁜 생각을 하면 내 건강, 스트레스로 인해서 건강이 안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자꾸 쓰고. 그리고 내 꿈. 내가 어디를 여행하고 싶은지, 내가 갖고 싶은 게 무엇인지, 하고 싶은 취미가 뭔지 그런 거를 맨날 쓰면서 그 시간들을 좀 버텼던 것 같아요. 그때가 저는 가장 힘들었어요. 내가 빚을 다 갚은 게 29살이었거든요. 그때 강남역에 농협에서 강남역 그 알파문구 있는 그 출구인데 몇 번 출구인지 기억이 안 나요. 7번 뭐 이런 출구가 있었는데 그 알파문구 옆에 농협이 있었어요. 마지막 대출금을 갚은 게 농협이었어요. 첫 번째는 사채를 갚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출금을 하나하나 갚아 나가다가 마지막으로 농협도 이자가 되게 셌어요. 그때 학장대출 이런 게 마지막으로 농협에서 딱 갚고 나서 이렇게 다 갚았다라는 뭐 이렇게 종이를 주거든요. 그걸 그 앞에서 쫙쫙쫙 찢어가지고 버렸어요. 그때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그때가 2009년이었어요. 2009년. 그때가 기억이 나네요. 이번에는 우리 최석원 친구. 잘 들리시나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강의도 하고 이러면서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야 될 텐데 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뭔가 조언을 해주거나 꿈을 찾아주고 그런 도움을 주시는 과정에서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강사님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는 딱 하나예요. 저도 강사잖아요. 저도 교육자이자 강사인데 내가 여러 교육을 듣다 보면 약간 그런 느낌 들 때 있잖아요. 넌 그렇게 사니? 누가 막 뭐 꿈을 가져라 뭐 또는 뭐 남편한테 잘해라 뭐 시어머니한테 잘해라 아니면 뭐 사람들과 소통을 잘해라. 가끔 가다가 저는 강사니까 어떤 분을 딱 봤는데 저분이 되게 소문이 안 좋아. 막 뒤에서 사람 욕하고 다니기로 유명한 강사님이에요. 근데 앞에 나와서는 막 뭐 이 발 없는 말이 천리 가니까 말 조심을 해야 되고 사람은 소통이 중요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참 겉과 속이 다르다. 어떻게 강의하는 거랑 저렇게 본인의 삶이 다를 수 있을까? 전 그런 생각 가끔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교육을 받은 분들한테 전 강의하다가 얘기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나 꼼꼼하지 않아요. 나 그렇게 착한 사람도 아니에요. 나는 서비스 매너가 없는 사람이에요. 나 얘기하잖아요. 저는요, 그냥 투명한 교육자고 싶어요. 내가 꿈을 이뤘으니까 꿈을 꾸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고,
내가 그런 시련을 겪어봤으니까 시련을 겪는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되게 진실한 교육자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제 교육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와, 진짜 너무 우리 강사님 대단했어. 강사님이 물론 좀 섬세하지도 못했고 뭐 말도 강사님처럼 뭔가 되게 막 지적이진 않았어. 근데 되게 저 강사님은 진실된 것 같았어. 저 강사님은 정말 자기가 겪은 걸 통해서 우리한테 뭔가를 알려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어. 라는 피드백을 저는 듣고 싶어요. 강의뿐만 아니라 나를 만난 모든 사람한테 그 얘기 듣고 싶어요. 소위 쟤는 진짜 진심인 것 같아. 제가 하는 모든 말은 진심인 것 같아.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얘기하면서 내가 오늘 혹시 누구 욕을 했나? 그 생각하면서 얘기하게 되거든요. 물론 나도 이렇게 뒷얘기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어쨌든 내가 이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사로서도 진실된 사람이고 싶고 내가 겪은 걸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너도 할 수 있어 라는 어떤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 강사가 되고 싶어요. 이번엔 우리 최인수 학생. 저는 그 멘토님이 정하신 멘토님도 저희처럼 멘토가 있으실 텐데 그러니까 멘토님이 생각하는 멘토님의 멘토의 조건. 네, 멘토의 조건. 일단 저는 멘토가 세 분 있어요. 첫 번째가 김형환 교수님이시고 교수님 때문에 이거 열정 캠프 시작한 거거든요. 첫 번째는 김영환 교수님이고 두 번째는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저한테 바인더와 마인드맵이라는 좋은 도구를 알려주신 강규형 대표님이세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안용성이라는 대표님이에요. 다 김영환 교수님이 아시는 분이에요. 일단 김영환 교수님은요. 저한테는 모범이었어요. 모범 답안지. 어떤 부분이 모범 답안지였냐면 저는 사실 지금도 신앙이 있진 않거든요. 근데 김영환 교수님 처음 이렇게 봤을 때 전 장사꾼 같았어요. 장사꾼. 자꾸 막 본인을 홍보해. 본인 책을 홍보하고 막. 그래서 처음에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막 이랬는데 어느 날 김영환 교수님을 보고 반했던 게 뭐냐면 김영환 교수님이 기업에 가서는 강의료가 엄청 비싸요. 엄청 비싸요. 그냥 한 번 갔다 오면 몇백만 원 보세요. 근데 그런 분이 끊임없이 교회에서 이렇게 한 공간을 빌려서 끊임없이 중학교 아이들, 고등학교 아이들, 대학교 아이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라서 중단됐지만 늘 일요일 날 아침에 교수님이 약간 당뇨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본인 몸이 안 좋은데도 한 번도 빠짐없이 매주 일요일에 그 교회 지하 식당에서 많은 친구들을 데리고 독서 모임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강사 14년 차거든요. 14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신 적이 없었어요. 코로나로 중지될 때까지. 정말 한결같고 그리고 내가 기업에 가서 돈을 벌 수 있는 곳에서는 내 능력 인정받고 돈을 벌고 그 돈을 아낌없이 좀 나눠야 될 곳에서는요. 쓰시더라고요. 본인의 그게 재능이 됐건 돈이 됐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요. 착한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되게 돈 욕심 많은 사람이었고 누구보다도 내가 잘 살길 바랬던 사람인데 김영환 교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 재능을 좀 사람들한테 나눠야겠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 돈은 돈 많은 기업에서 벌고 내 재능을 누군가에게 나눠야겠구나 생각도 들게 된 거예요. 왜? 교수님을 봤으니까. 그래서 저는 아기 둘을 연년생으로 낳았거든요. 연년생으로 낳고 산후우울증이 엄청 심하게 왔는데 그때 제가 분당 옆에 죽전이라는 곳에서 살았어요. 죽전에서 3년 동안 매주 수요일 날 아침 3시간을 이름도 모르는 동네 엄마들을 위해서 강의했어요. 우리 집에서. 빵을 굽고 빵을 식탁에 올려놓고 음료수도 놓고 동네 엄마들을 모아서 하루에 20명씩 매주 수요일 그렇게 3년 동안을 재능 기부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책을 내게 된 거예요.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서. 근데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멘토가 그렇게 하니까 따라한 거예요. 나의 너무 모범 답안지였어요. 그렇게 김영환 교수님은 제 멘토 첫 번째였고 두 번째 강규영 대표님은
나만 알고 있어도 되는 거를 사람들한테 알려줬어요. 내 꿈을 이루어준 도구가 바인더야. 내 꿈을 이루어준 도구가 마인드맵이야. 니네 이거 알면, 이거 잘 쓰면 니네도 나보다 더 멋져질 수 있어. 아, 저런 사람도 있구나. 나는요, 만약에 내가 어떤 도구를 알게 됐어. 이 도구가 너무 좋아. 그럼 나는 원래 성격이 착하지 않으니까 나만 알고 싶었을 것 같아. 지금도 마인드맵 강사 제가 하잖아요. 제 강의를 몰래 녹화를 해가지고 그 강의를 몰래 파는 사람들이 있고 몰래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내 성격, 원래 내 성격이면 가서 진짜 팔 거야. 너 왜 따라하냐고. 이거 내 컨텐츠인데. 너 이거 내가 했던 말인데 왜 똑같이 따라해? 가서 진짜 나는 팔 수 있는 성격이거든? 근데 그래, 좋은 건 나누는 거야. 그리고 좋은 거는 조건 없이 나누는 거야. 그래, 너도 이 좋은 도구를 가지고 나보다 더 성공해. 그냥 이건 어차피 처음부터 내 거 아니야. 라는 마음으로 나눠줘야 된다는 걸 두 번째 멘토님께 배웠어요. 상생,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안용성 대표님께 뭘 배웠냐면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라는 걸 배웠어요. 제가 새내기 강사 때인데 갑자기 그 안용성 대표님이 저를 부르더니 소희야, 너 강의해라. 공개 강의해라. 제가요? 아무도 저를 모르는데 제가 공개 강의하면 사람들이 와서 들을까요? 하래. 그냥 어설프게 준비해서 했거든요. 근데 그때 엄청 사람들한테 돌을 많이 맞았어요. 네가 뭔데 강의를 하냐. 뭐 김영환 교수님 뒤에 갑자기 이름도 모르는 애가 튀어나와서 뭔데 강의하고 내 돈을 받냐. 엄청 매를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원망했어요. 왜 하필 나한테 강의하라 그래갖고 내가 사람들한테 욕먹게 만들어. 근데 어차피 세상은 나와 비슷한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요, 돌을 던져요. 내가 더 잘 되고 싶거든. 근데 그 돌도 일찍 맞으니까 맷집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이씨, 듣기 싫으면 니네가 듣지 마. 왜 들으러 와놓고 나한테 지랄이야. 녹음까지 해나가면서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무서울 게 없더라고. 사실 이 교육 바닥, 강사 바닥, 이런 프리랜서 바닥이 엄청 경쟁이 심하거든요. 자영업도 마찬가지고 다 경쟁 상대인 거야. 나를 짓밟아야 자기들이 사는 거야. 오소이를 짓밟아야 삼성전자도 내가 강의 가는 거야. 그런 시대인데 일찍 매를 맞았더니 맷집이 생겨가지고 아이 뭐 꺼져. 뭐 돌 던질 거면 던져. 난 그 돌 갖고 나쁘지도 않아. 이게 딱 생기고 나니까요. 저는 되게 빨리 어떤 공개 과정을 만들어서 강의라는 사람으로 금방 클 수가 있었어요. 지금 온라인 시장이 됐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자기 컨텐츠가 없는 강사는요. 기업에서 지금 불러주질 않으니까 기업 강의가 없으니까 지금 되게 쫄쫄 굶고 있거든요. 근데 오소희는 그때 일찍 매를 맞았기 때문에 공개 강의나 이런 맷집도 있고 하니까 금방 툭탁툭탁 만들어갖고 사람을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내일 시작하는 맵스쿨 14기도 지금 50명이 모였거든요. 이것도 난 툭탁툭탁 만들어서 막 하는 거예요. 막 물건도 만들고 제품도 팔고 사람들도 모집하고 뚜껑도 열고 이걸 무료 강의로 해야 되는지 유료 강의로 하는지 이거 나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어. 혼자 포스터도 너무 잘 만들어. 그러니까 많은 강사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소희야, 너 포스터는 어떻게 만들어? 사람 모집은 어떻게 하는 거야? 너 어떻게 모집하는데 사람들이 막 100명, 50명 그렇게 매달 모여? 안 가르쳐줘. 나한테 돌 던졌던 애가 와서 물어보는 거거든. 지네들이 나한테 돌 던졌는지 기억도 못해.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회를 주신 분. 그리고 다행히 그 기회를 붙잡고 내가 또 선 것도 있지만 기회를 감사하게도 저한테 주신 분. 그분을 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누군가한테 기회를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아까 말씀드린 협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또 이제 제가 뭐 몸이 아프고 또는 이제 체력이 좀 약하다 보니까 멀리 나가지 못하는 그런 강의 기회를 저한테 마인드맵 배우신 분들한테 나눠주고 싶어요. 그래서 멘토님들한테 배운 그대로를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번엔 우리 윤진영 양.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궁금한 질문은요. 꼭 이것만은 해야 하는 하루의 습관이나 루틴이 있으실까요? 그동안 저는 많은
습관을 가져보고 실패도 해봤어요. 저는 일단 하라거든요. 일단 전 다 해봐야 돼요. 전 책을 읽어도 늘 나중에 한번 찍어 올려줄게요. 책을 그지같이 봐요. 내가 요즘에 사람들한테 좀 유명하게 돌고 있는 말이 있어. 책을 제발 그지같이 봐라. 막 밑줄도 막 긋고 동그라미도 막 치고 낙서도 하고 거기다가 막 이건 거짓말이야 막 소리도 지르고 책과 대화해라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책을 읽으면 꼭 내가 뭘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뽑아서 실행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루틴을 가져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4년코 최고 하나를 뽑아라. 그것만 알려달라라고 얘기하면 늘 저는 제가 뭐에 감사한지 썼어요. 그냥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끝난 게 아니라 썼어요. 저는 쓰는 것의 중요성을 너무 아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산후우울증이 심했다 그랬잖아요. 막 울면서 김원 교수님한테 전화해서 교수님 나 너무 우울하고 나 너무 죽고 싶고 나 어제 우리 수아 안고 뛰어내릴 뻔했고 막 이런 얘기했더니 교수님이 야 교수님은 되게 심플하게 얘기해 맨날 툭 던지듯이 야 오소희 너 잘하는 거 있잖아 써 네가 감사한 거 써. 이제 남편 이름이 현철이거든요. 현철이한테 고마운 거 3가지 쓰고 맨날 태어난 수아한테 감사한 거 3가지 쓰고 친정 엄마한테 감사한 거 3가지 써. 알았지? 툭 끊어버리는 거야. 뭐 죽고 싶다는 애한테 그렇게 말을 하고 또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뭘 왜 자꾸 쓰래? 요즘에 쓰는 것도 귀찮은데 근데 이제 쓰려고 한번 이렇게 펜을 잡아봤어요. 남편한테 감사한 게 없는 거야. 왜? 나 우울증이야 지금. 나 우울증이야. 엄마고 아빠고 남편이고 다 싫어 지금. 나 지금 죽고 싶어. 근데 멘토 교수님이 쓰라고 하니까 일단 쓰려고 이렇게 해봤어. 남편 이름을 쓰고 1, 2, 3 고마운 거 3개를 쓰자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나는 게 없는 거예요. 잠깐만 욕해도 돼요? 내가 저 새끼 만나서 고생하는 것 같고 나만 애기 낳느라 몸 아픈 것 같고 뚱뚱해진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 찰나에 갑자기 뉴스에 그때 당시에 판교에서요 연예인들 행사를 하는데 막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하다가 판교 그 지하철 상판이 무너져 내린 적이 한 번 있어요. 옛날에 뉴스에 갑자기 그 뉴스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우리 남편 판교에서 일하는데 얘 떨어졌으면 어떡하지? 얘 여자 연예인 되게 좋아하거든? 어떡하지? 근데 그때 띠띠띠띠띠 번호를 누르더니 남편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1번에다 썼어요. 살아 돌아와서 감사. 살아 돌아와서 감사. 그리고 또 고민을 했어. 2번. 씻고 나오더라고요. 씻고 나오길래 밥 먹었어? 먹었대. 회사에서 한 6시쯤에 퇴근하기 전에 먹었대. 그럼 내가 밥 안 차려줘도 되잖아. 밥 먹고 와줘서 감사. 그리고 썼어. 그리고 3번째, TV를 보고 있다가 잠든 거야. 일찍 쳐자서 감사. 나한테 말 안 시키고 자서 감사. 이렇게 감사를 쓰니까 그 다음날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내일은 뭘 감사한 거 쓰지? 오늘은 뭐 감사한 거 쓰지? 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게 감사했던 것들이 내 습관이 되면서 그래 우리 딸 진영이 아까 그렇게 나랑 싸우고 나갔는데 그래도 저 문을 통해서 저렇게 예쁘게 걸어와 주니까 감사. 우리 인수도 아까 나 때문에 짜증이 나갖고 표정이 막 이러고 있었는데 아까 슬쩍 웃었어. 그래 그것만으로 감사. 그러니까 뭔가 감사할 거를 찾는 눈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산후우울증 때 약 먹었었거든요. 그 우울증 약. 근데 맨날 감사한 거를 엄마한테 감사한 거 3개, 남편한테 감사한 거 3개, 딸한테 감사한 거 3개 이렇게 3개를 쓰는 거를 매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우울증 약을 안 먹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 어떻게 맨날 행복해요. 어쩔 때는 우울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어쩔 땐 짜증도 나고 어쩔 때는 억울하기도 하고 모든 감정들이 있을 텐데 그중에서 감사한 거. 그리고 감사한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 들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어떻게라도 3개를 채워야 돼. 이 루틴을 만드는 게 여러분들에게 되게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우리 아까 이민우 학생 혹시 했나요?
안 한 것 같은데. 저 아직 안 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저는 마케팅 쪽으로 이제 일을 좀 했었고요. 지금 퇴사하고 저도 지식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일단 마인드맵핑 강의를 신청하게 된 이유는 사실 제가 클래스 101에 복주환 강사님 있잖아요. 그분 강의를 한 달 전에 이미 신청을 해서 몇 개를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인드맵핑에 대해서 또 멘토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점은 아까 이제 나만의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셨는데 사실 마인드 매핑이라는 거는 누군가는 빨리 배워서 이제 또 본인의 툴로서 쓸 수 있는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좀 노하우적인 측면에서 있어서 저도 좀 조심스럽긴 한데 어떻게 본인만의 이런 마인드 매핑 강사는 많은데 나한테 와야 되는 그런 이유를 어떻게 만드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복주환 강사랑은 제가 2014년부터 인연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누나 동생 하면서 술 한잔도 하고 제가 이제 오프라인 맵스쿨 할 때도 이제 초청해가지고 강의도 듣고 했는데 처음에는 약간 대립 구조였어요. 왜냐면 똑같은 도구를 가지고 강의를 하니까 경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리고 처음에는 복주환 강사가 나이가 좀 어릴 때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나 어려 보이면 안 돼. 무시받으면 안 돼. 약간 이게 있어갖고 나한테 막 덤비더라고. 내가 이런 싸가지 없는 이래가지고 나 걔 싸가지 없어서 싫어요. 막 이러고 이제 같이 일도 안 하고 막 이랬는데 사실 아까 얘기했던 그 서울대학교 제가 한번 강의를 가면 200만 원씩 받았거든요. 나중에 그거를 복주환 강사한테 넘겼어요, 제가. 이제 네가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요. 내가 잘하는 강점을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똑같은 마인드맵을 강의를 했지만 복주환 강사는요. 좌뇌형이에요. 업무를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어떻게 나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질서를 잡아서 정리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툴에 강해요. 그래서 복주환 강사는 처음부터 디지털로 갔어요. 디지털 마인드맵으로. 근데 저는요. 일단 태어난 태생 자체가 되게 감정적이야. 막 화를 내 막. 욕도 해. 강의할 때도 어쩔 때 막 욕도 해. 그러니까 나를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솔직한 강의를 위해서는 저는 손 마인드맵을 고집을 했고요. 나의 목표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 또는 내가 내 장점을 파악하는 거. 또는 내가 해야 되는 일에 내 강점을 연결하는 거. 그러니까 약간 단순한 업무적인 스킬보다 나를 파악하는 도구로 저는 많이 쓴 거예요. 근데 이제 한 3년 전쯤에 복주환 강사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나가 맞았던 것 같아. 나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은 시작되는데 내가 너무 그냥 단순하게 나의 생각을 정리한다는 것만으로만 우겼던 것 같아. 라고 이제 3년 전에 이제 인정을 해주면서 사이가 그때 좋아졌죠. 그래서 노래방을 갔고 노래방에서 제가 이렇게 소화기를 들고 찍어주기도 하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이 친구가 빵 터지기도 하랬는데 복주환 강사도 본인의 장점을 알았던 거고 컨텐츠를 그거로 연결한 거예요. 마인드맵에서 되게 중요한 게 연결이거든요. 연결. 내가 마케팅을 할 건데, 뭐 또는 내가 미술을 할 건데, 내가 교육을 할 거고 강의를 할 건데, 내가 또 연기를 할 건데. 근데 분야가 너무 많아, 내가 하려는 거에. 거기서 내가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가야겠지만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은 뭐냐면 그 많은 길 중에서 내 강점을 연결할 수 있는 거를 찾아서 가면 더 빨리 할 수 있어요. 똑같은 마인드맵이라는 콘텐츠지만 내 강점을 연결했기 때문에 전 여기서 복주환도 1인자, 나도 1인자. 저는 클래스 101에서 저도 제의가 들어왔지만 안 한 건 딱 하나였어요. 수익을 반반을 나누자더라고. 아니 내가 강의했는데 내 콘텐츠인데 왜 수익을 반반 나눠? 근데 이제 물론 복주환 강사는 책도 정말 많이 냈고 하다 보니 TV에도 많이 나왔고 하니까 그 친구는 이제 다수인 거지, 다수. 예를 들면 한 번 강의를 열어도 1000명이 듣거나 10,000명이 듣거나. 근데 나는 그게 아니라 뭐 100명. 근데 굳이 100명이 듣는 강의를 내가 5대5로 분류하면서 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 강의를 안 했던 건데 내 강점을 연결. 똑같아요. 복주환 강사는 마인드맵의 이론을 전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클래식 101 나는 강의를 하고 너는 그냥 네가 듣고 싶을 때 듣고 그래도 가능해. 나는 내 감정, 내 스토리 그리고 나는 이렇게 상호 보완이 되는 강의에 저는 강점을 갖고 있거든요.
나는 어떻게 보면 클래식 101을 해도 피드백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 나는 무형의 대상으로 강의를 못 하거든요. 난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질문하세요. 이러면서 나는 강의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어떤 컨텐츠를 갖고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는 건 내 색깔 찾으셔야 돼요. 내 강점을 개발해서. 단점을 보완하고 바꾸는 건 되게 힘들어요. 20년을 살았던, 30년을 살았던, 40년을 살았던 내 단점을 보완하는 건 힘들어. 근데 내 강점을 더 업그레이드하는 거는 더 재밌고 더 신나고 효과가 빨리 나타나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이 자리에 있는 친구 중에 강사님 전 아직은 꿈이 없어요. 괜찮아요. 아직 꿈이 없어도 괜찮아요. 대신에 내가 뭘 잘하는지를 써봐요. 뭘 잘하는지. 그리고 그 잘하는 것에서부터 할 수 있는 직업이라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가다 보면 될 수 있어요. 저도 그때 아까 왜 병원 근무했다 그랬잖아요. 네. 내가 뭘 잘하지? 난 잘하는 게 없는 거야. 근데 열심히 썼는데 내가 말하는 걸 좋아하더라고.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걸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말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직업들을 쓰다 보니까 병원 상담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병원 코디네이터라는 자격증을 따서 병원에 가서 뭐 한 거야? 고객들이랑 말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 결국 찾아낸 직업이 강사잖아요. 말하는 직업. 그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강점을 갖고 개발하다 보면 결국 꿈은 생긴다라는 거. 제 남동생이 연기예요, 연기. 나중에 네이버에 오소희 강사를 쳐도, 오소희를 쳐도 제가 나오겠지만, 오준혁이라고 치면 야구선수 다음으로 제 동생이 나오거든요? 되게 험악하게 깡패같이 생긴 애가 나와요. 근데 얘는 처음에 꿈이 연기하는 사람이었잖아. 근데 연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안 그래? 다 성공하라는 보장이 없겠죠. 근데 이 친구가 그때 당시에 그래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잘하는 거로 돈 벌자. 그래서 연기를 가르치는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얘는 그거로 대박이 났어요. 내가 연기를 하는 일로 대박이 난 게 아니라 연기를 가르치는 일로 대박이 났다고. 내 강점을 연결해서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는데 그게 우연히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기리보이라고 래퍼 아세요? 그 친구 1대1 연기 지도 선생님이에요. 기리보이가 라디오 나와서도 얘기했어. 아, 기리보이. 네, 기리보이 래퍼. 네네. 그 친구가 연기를 하고 싶대. 아, 그 친구 돈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제 동생한테 솔직하게 물어봤더니 얘는 연기하면 안 돼 그러더라고. 근데 그 말 안 하고 있대. 왜? 그래야 수업을 계속 받으니까. 근데 기리보이가 라디오에서도 막 얘기하고 해가지고 개그맨들이나 이런 분들도 많이 요청을 하고 그리고 직장을 다니는데 내가 뭔가 취미생활로 연기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계속 연기 지도하면서 그러면서 본인도 어디서 예를 들면 오디션을 봐갖고 연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 이런 걸 갖고 꿈 너머의 꿈이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처음부터 내 꿈은 이거야. 내 직업은 이거야. 발견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좋아하지? 무슨 일을 할 때 행복하지?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뭘 더 잘하지? 라는 걸 고민을 하고 연결할 때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일, 오랫동안 하면서 행복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아직도 신기해해요.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공부를 안 했던 딸이 지금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책을 낸다라는 거에 너무 많이 아직도 놀래고 계세요. 그래서 사람은 본인의 강점을 개발하는 거에 따라 인생이 참 많이 바뀔 수도 있구나를 저는 제 삶을 통해서 많이 깨닫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조홍철 학생. 네, 저는 이제 멘토님이 IMF로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오기까지 사실 돈이 굉장히 멘토님한테 많은 의미가 있었을 것 같은데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멘토님한테 돈은 어떤 의미였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잠깐 화면을 공유를 할게요. 나한테 돈은 무슨 의미냐면 실행을 하기 위한 도구예요, 저는 그냥. 자, 2010년에 내가 꿈이 있었어요. 무슨 꿈이 있었냐면 제가 그때 당시 1시간에 3만 원을 받는 강사였거든요. 1시간에 3만 원 괜찮은 거 같죠?
여러분들 알바의 그 최저임금에 비해서 높잖아요. 근데 1시간에 3만 원을 만약에 3시간을 강의를 했다고 칠게요, 제가. 근데 그 일이 한 달에 한 번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나는 유명한 강사가 아니었으니까. 누가 오소이를 알고 강의를 맡겼겠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 3시간 9만 원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한 달의 수익이 전부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김미경 강사님 강의를 듣다가 나 2020년, 10년 뒤에는 300만 원을 받을 거야, 1시간에. 이 목표에 꿈을 꿨어요. 자, 볼게요. 어떤 누군가는 제 꿈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냐면 쟤 미쳤나 봐. 1시간에 300만 원을 받겠대. 이게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입 밖으로 나온 얘기예요, 이게. 내 강의를 들은 사람들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아이씨, 그런 얘기 할 거면 들어오지 말든지. 내 강의 듣지 말든지. 앉아갖고 궁시렁궁시렁. 야, 저게 꿈이야? 저게 말이 돼? 장난해? 막 이래 가면서 내 강의를 듣는데 되게 거슬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니 3만 원 받는 사람이 이거 꿈이라고 못 꿔? 꿈 못 꿔? 아니 어떤 사람은 저 해외에 있는 누구는 방탄소년단 지민이가 좋아서 지민이처럼 성형을 몇백 번을 했대는데 나라고 이거 꿈을 꾸라는 법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되게 나를 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300만 원을 짜고요. 10년으로 나눴어요. 10년으로. 자, 300만 원을 10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30만 원이에요. 그쵸? 그래서 나의 2011년의 목표가 시간당 30만 원을 받는 강사가 되는 게 목표가 됐어요. 이 300만 원은 뭐예요? 내가 뭔가를 계획하기 위한 기준선이 된 거야. 기준선. 너 저기 가서 기준해. 외쳐. 가서 기준. 그래서 300만 원을 기준에 두고 10으로 나눠서 저는 2011년에 목표가 뭐였다? 시간당 30만 원이 되는 거. 자, 시간당 30만 원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뭐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일단 인맥이 중요했어요. 강사는 사람을 누군가를 소개를 했을 때 거기 가서 강의를 할 확률이 커요. 그럼 인맥 중요하겠죠? 홍보. 너 시간당 30만 원 되려면 너 지금처럼 1시간에 3만 원짜리도 겨우겨우 강의를 의뢰받아서는 안 돼. 네가 얼마나 강의를 잘하는지 어떻게 홍보할 거야? 이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내가 뭔가를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그쵸? 뭘 배워야 될까요? 뭘 배워야 될까요? 뭐 주변 경쟁하는 강사들한테 간다고 해서 알려주진 않겠죠? 내가 알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배웠어요. 그리고 경험에는 뭐가 들어갔냐면 실패의 경험도 들어갔어요. 너 뭐 실패해 볼래? 뭐 실패해 볼래? 뭐 도전해 볼래? 도전. 뭐 도전해 볼래? 배움, 자격증. 여기 자격증에 마인드맵 자격증도 있었겠죠? 그쵸? 자격증은 몇 년, 몇 월, 며칠이야? 검색했겠죠? 그죠? 그럼 그 검색한 날짜를 위해서 제가 또 뭔가를 준비했겠죠? 자, 인맥. 누구 만날래? 여러분 다이어리 있어요? 저는요, 김영환 교수님 만날 때는 김영환 교수님을 기사를 스크랩해서 출력해서 가져가서 사인을 받았고요. 자, 비결 알려줄게요. 강경 대표님 만날 때는 김영환 교수님 걸 뺐어. 빼고 강경 대표님 스크랩한 걸 가져가서 사인을 받았어. 내 멘토라고. 자, 안용선 대표님 만날 때는 나머지 두 분을 또 빼. 안용선 대표님을 스크랩을 한 거를 출력해서. 그럼 그분들의 입장에서 뭐냐면 어머 얘가 내가 멘토래. 얘 다이어리 첫 장에 내가 있어.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김영환 교수님이 막 서울지방경찰청 강의를 나한테 연결해주고 강경 대표님이 3P 바인더에서 강의할 때마다 오소이 얘기를 하고 심지어 강경 대표님은 성과를 지배하는 바인더의 힘이라는 책을 개정을 할 때 개정판으로 책을 다시 새로 만들 때 내 마인드맵을 넣어줬어. 한 페이지를.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나를 알린 거예요. 인맥이 중요하잖아. 나보다 유명한 사람을 이용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나는 세바시, 강연 백도시, 뭐 세바시 이런 강연 프로그램 있죠. 그거를 보고 나서는 거기에 모르는 사람. 예를 들면 안지혁이라는 어떤 사람이 나와서 강의를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강의를 15분을 듣고 마인드맵을 그려서 블로그 올렸어요. 그럼 진짜 신기한 게 저 안지혁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강의가 TV에 나왔잖아요. 그럼 검색한다. 세바시 안지혁.
그리고 나에 대해서 포스팅을 누가 했어.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저 세바시에 나온 안지혁이라는 사람입니다. 제 강의를 듣고 이렇게 마인드까지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그 사람과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지인이 되는 거잖아요. 지인. 저요 진짜 안지영님 강의 듣고 너무 감동받았거든요. 나중에 거기 회사 앞에 가면 저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을까요? 저 그렇게 사람들을 사귀어갔어요. 사귀어갔어요. 저는 지금도 그래서 JYP에도 아는 분이 많이 있고 JYP의 그 인맥을 갖고 저는 거기서도 강의했어요. 연예인들 대상으로 코칭했어요. 마인드맵으로. 실력이 아니야. 실력이 아니라 뭐였어요? 나 나름 전략이었던 거예요. 메일 마인드맵 제가 첫 책이 메일 마인드맵이거든요. 저자들은 맨날 본인 책 검색해요. 내 책을 읽고 누가 후기를 썼는지를 맨날 검색한다고. 그럼 내가 하는 일은 뭐야? 거기 가서 안녕하세요. 저 저자 오소희예요. 제 책 읽고 이렇게 멋진 후기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사람과 나는 그 사람이 내 팬이 돼서 그 사람이 내 강의를 알려주는 거야 사람들한테. 오소희 강사님이 내 거 와서 댓글 달았다? 나 그래서 맵스쿨 듣기로 했다? 그 사람이 내 팬이 되는 거라고. 그렇게 해서 인맥을 늘려가고 홍보도 블로그도 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도 했어요. 그래서 유튜브 오소희 마인드맵 TV 검색하면 제가 나오는데 1600명? 뭐 정도거든요. 근데 나 유튜브 열심히 안 해. 가서 봐봐. 진짜 웃겨. 우리 남편이 날 말려. 제발 일어나자마자 퉁퉁 부은 얼굴로 화장도 안 한 얼굴로 유튜브를 찍지 마. 난 그냥 그렇게 찍어. 왜냐면 사람들이 내 얼굴 보고 강의를 듣는 게 아니거든.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이 내용 나 유튜브 찍어야겠어. 그럼 전 그냥 찍어요. 사랑니를 빼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부었어. 마스크를 하고 찍었어. 어차피 강의만 하면 되잖아. 편집도 안 해. 통으로 올려. 편집하려다가 포기한 영상이 많아. 편집을 미루다가. 그냥 올려. 그럼 사람들은 그냥 보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해서 유튜브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페이스북도 사실 페이스북 댓글 달고 그런 거 너무 귀찮은데 그래도 올려요. 그리고 얼마 전에 내 거 카톡에 프로필 사진 봤어요? 나 이번에 바디 프로필을 찍었어. 아기를 낳고 살이 이렇게 찌고 배가 막 불룩불룩 옆구리가 불룩불룩. 근데 나 무슨 강의하는 강사예요? 셀프 리더십 강사잖아. 되든 안 되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되든 안 되든 하는 과정 안에서 자, 제가 여기서부터 왔죠. 사람들이 300만 원이라는 거 얘기할 때 야 이게 되겠어? 물론 나 2021년이야 지금 2021년. 물론 300만 원은 안 됐어. 왜? 나는 열심히 했지만 코로나라는 복병이 있어가지고 2020년에 2019년에 사람들이 뚝 떨어진 거야. 강의 페이가. 기업에서 부르지를 않아. 이제는 강사님들이 10만 원만 줘도 갈게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강의가 없으니까. 근데 그래도 나는 뭐 한다고? 과정, 특강 열잖아. 그쵸? 제가 7월 달에 얼마 벌었다고요? 1,500. 8월 달엔요? 나 이거 강의 4번 하고 1,500 받았어요. 강의 4번 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미션 하는 거예요. 저 맵스쿨 8월 달에 강의 이제 4번 이제 스타트 하거든요. 저 근데 이거 사람 모아갖고 그것도 심지어 온라인으로 1시간 강의를 4번 하는 거야. 매주 월요일 4번을. 근데 이 강의 가지고 제가 뭐 하는지 아세요? 지금 50명이 신청을 했어요. 15 곱하기 50 해봐요. 얼마인지. 750인가요? 그럼 다른 강사는 지금 강의가 없어서 손가락 빨고 있는데 나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만약 갔다고 쳐볼게. 여기 끝까지 못 갔어. 여기에서 멈췄어. 그래도 내가 다른 애들보다 나은 거 아닌가요? 다른 애들은 야 300이 되겠어 300이 되겠어 300이 되겠어 300이 되겠어 제 말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여기서 올망졸망 아직도 모여있는데 나는 여기까지 왔잖아. 나는요 돈이 갖는 의미가 그거예요. 내가 갖는 돈의 의미는 뭐냐면 내 목표예요. 내가 되고자 하는 몸값이고 내가 사람들에게 존중받고자 하는 나의 몸값이라고. 그걸 향해서 나는 계획을 했고 그걸 향해서 나는 움직였고 그걸 향해서 나는 조금 자존심이 상해도 참았어요. 조금 기분 나빠도 결과로 보여줄 거야 내가 꼭. 그리고 그 돈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전 계획이라는 걸 세울 수 있었어요. 제 남동생이 맨날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누나 너무 이렇게 돈 하고 살지 마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 동생이 지금 아기를 낳은 지 7일이 됐어요. 누나 한약값이 없어.
누나 조리원 낼 돈이 없어. 가끔 그럴 때 보면 나도 속상해. 너무 돈돈돈하고 살라는 게 아니라 돈의 가치는 알고 살아야 돼요. 돈의 가치가 우리가 나중에 내 가족을 책임지게 되고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될 때가 됐을 때 내 가치가 돼요. 내 가치. 내가 돈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쫓아오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젊을 때 고생하는 게 전 낫다고 생각해요. 조금 젊을 때 자존심 상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20대 때 키워드가 실패였어요. 제발 20대 때 실패하자. 나중에 나이 50에 실패하지 말고, 나중에 나이 40에 실패하지 말고, 차라리 20대 때 실컷 실패하고, 그 실패한 경험 갖고 내가 30대 진짜 멋있게 살자.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땐 실패가 아니거든요. 그때는 실패를 경험으로 얘기해도 되게 멋진 나이거든요. 근데 30대, 40대, 40대, 50대 실패하면 그때 진짜 실패해요. 왜?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도 못 지키게 되거든. 근데 20대 때는 괜찮잖아. 꿈이 아직 없었어도 괜찮잖아. 아직 실패해도 조금 감당할 수 있잖아. 그래서 내가 나를 믿고 20대 때는 실컷 실패하고 실컷 도전해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돈의 가치가 내 가치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 내가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쫓아올 수 있게끔 많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번에 마지막이죠? 우리 주민주 양?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질문이 여러 개 있었는데요. 2개만 해도 될까요? 해도 돼요. 첫 번째는요. 멀티태스킹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제가 얘기한 멀티태스킹은 뭐냐면 너무 관계없는 다른 일에 내 시선을 분산시키지 말란 뜻이에요. 만약에 내가 마인드맵에 관심이 있었을 때 마인드맵과 연관지어진 다른 많은 일들을 경험해보는 건 되게 좋아요. 내가 만약에 나는 말을 잘하는 애인데 근데 내가 서비스직에서 말을 잘하는 거를 실험을 해봐야 될지 아니면 나 오소유 강사님처럼 진짜 강사로서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될지 스피치를 배워볼까? 다양하게 말 잘하는 거 관련돼서 도전을 해보면서 나를 알아가는 건 전 무조건 오케이인데 전혀 관계없는 다른 일에 내 시간을 반반, 내 관심을 반반, 내 목적을 반반 둘 수 있다라는 큰 자만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다 똑같이 평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람의 두뇌는 한 가지에 포커싱을 맞춰서 그걸 가지고 다양한 고민을 하면서 나가기도 사실은 버거워요. 근데 너무 다른 두 가지를 가져가려다 보면 사실 두 가지 다 놓칠 확률이 커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아직 내가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도 하나에 조금 집중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고 이게 도저히 아니다 싶을 때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내가 해볼 만큼 해봤잖아. 한 가지 조금 사례를 들자면 웃긴 사례겠지만 내가 예를 들면 뭐 결혼 상대 잘 찾고 싶어. 그래서 인수도 오랫동안 만나봐. 한 2년을 만나봐. 석원이도 2년을 만나봐. 이렇게 하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진실된 사랑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나도 미련이 없고 후회도 없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그 사람을 내가 관찰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아니라 나 결혼을 위해서 정말 많은 남자를 만나봐야겠어 라고 해서 인수도 만나고 석원이도 만나고 민우도 만나. 나 그 어떤 사람에게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사랑 쏟아부을 수도 없고요. 그럼 나중에 후회도 더 커요. 뭐 이게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한 가지에 몰두했으면 좋겠고 그 안에서 조금 시행착오를 겪어나가는 거를 권해드리는 거예요. 너무 다른 길을 이렇게 쫓아가다가 내가 이 두 가지 다 놓쳐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은 집중하는 시간들을 충분히 가져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하나는? 하나는요. 그 매일 마인드맵 2번째 책 집필 중이시잖아요. 첫 번째 책과 어떤 거에 포인트를 두고 다르게 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책은 다 썼어요. 저는 성격적으로 계약을 하고 쓰는 건 못하겠더라고. 마감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너무 날 힘들게 할 것 같아서 책을 저는 다 쓰고 퇴고도 여러 번 해서 넘겼어요.
그래서 지금 출판사에서 교정을 하고 작업을 하고 있고, 제목은 샤넬보다 마인드맵이에요. 이렇게 교정될 수도 있어. 바뀔 수도 있는데 샤넬보다 마인드맵. 그러니까 나라고 명품을 안 좋아하겠어요? 근데 나는 거기 위에 가제가 뭐냐면 엄마의 생각을 명품으로 바꾸는 샤넬보다 마인드맵. 그래서 매일 마인드맵은 정말 매일 쓸 수 있는 마인드맵의 사례를 통해서 마인드맵 이렇게 쓸 수 있어 라는 실전 사례를 보여주는 거고, 이번에 샤넬보다 마인드맵은 내가 얼마나 마인드맵을 통해서 살아가는 과정 안에서 명품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성장했는지, 약간 그 성장통의 이야기를 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읽으면 같이 눈물이 날 수도 있고, 그냥 앞에 책은 이렇게도 쓰는구나. 이런 것도 쓸 수 있구나. 내 장점을 마인드맵으로 이렇게 쓸 수 있구나. 예를 들면 나의 하루 일과를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쓸 수 있구나. 책을 읽고 마인드맵 이렇게 쓸 수 있구나. 따라 그릴 수 있는 마인드맵이라면, 두 번째는 그냥 읽으면서 마인드맵이 어떻게 마인드맵이라는 도구가 사람을 이렇게 성장시킬 수 있지? 그거 그냥 이렇게 같이 공감하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게 출판 시장도 이렇게 이 책이 잘 팔리는 시기가 있대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보면 날씨가 선선해지면 좀 놀러 다니고, 차라리 이렇게 연말이 되면 서로 책 선물들을 많이 하면서 그때 이제 출판 시장이 좀 업그레이드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를 겨냥해서 책을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생각난 친구가 있을까요? 우리 조홍철 친구? 네, 저 아까 이제 어떤 꿈을 찾는 시기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꿈을 좀 빨리 찾고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되게 강하잖아요. 근데 이제 시기가 언제인지는 다들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조금 조급한 마음도 들 수 있는데, 어떤 태도나 마음가짐을 좀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런 시간들을 좀 잘 보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남들과 비교를 하면 안 돼요. 먼저 취업이 된 내 친구와 나를 비교하면 안 되고, 먼저 대학을 합격한 친구와 나를 비교하면 안 돼요. 나중에 내가 대학을 들어갔는데 더 잘 들어갈 수도 있고, 나중에 내가 취업이 됐는데 연봉이 더 내가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마음에서 조바심이라는 게 생겨요. 조바심. 그래서 늘 그냥 본인을 위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비교하고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나? 내가 어제보다 좀 괜찮은 사람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유일한 상대는 내 어제와 비교해야 되거든요. 오소희는 어제보다 오늘 성장했어. 어제보다 오늘 좋은 엄마이면 된 거예요. 어제보다 괜찮은 윤진영이면 된 거예요. 어제보다 훨씬 오늘이 기분 좋게 살아간 오늘이라면 최혜연의 오늘도 성공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늘 자꾸 타인과 비교하죠. 난 오늘 이건 안 됐어. 쟤는 다 잘 되는데 왜 나는 늘 안 될까? 그럼 그때부터는 뭐 내 꿈이고 나발이고 그냥 인생 자체가 우울해지는 거야. 그래서 저는 남들과 비교하는 내 인생이 아니라 늘 내 5년 뒤와 비교하고 5년 뒤를 바라보면서 다가가는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 전 이 책 자체 진짜 추천해요. 내 인생 5년 후. 내 인생 5년 후. 내 5년 뒤면 여러분들이 몇 살이에요? 저는 46이거든요. 저 그때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아이들이, 저는 사실 미대를 또 포기한 거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 집이 힘들었잖아. 그러니까 유학을 가고 싶었는데 유학을 못 갔어요. 근데 나중에 미대를 졸업하고 나니까 유학 갔다 온 친구랑 연봉 차이가 너무 크고, 대학원을 들어간 친구랑 연봉 차이가 크더라고요. 근데 사실 미대를 들어갔을 때 공모전에 입상하거나 이런 경력은 내가 더 많았거든요. 와, 4년을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유학 못 갔다 오고 대학원 못 들어갔다고 내가 이렇게 연봉 차이가 날 일인가? 되게 친구들한테 자존심이 상했어요. 근데 그때 사실 그럼 친구들과 나를 비교한 거죠. 그래서 저는 포기한 것도 있어요. 근데 그때 이 책을 읽었더라면 어땠을까? 내가 시작은 친구들과 조금 뒤처지기 시작이 됐지만, 그래도 내가 정말 5년 동안 열심히 살아서 내가 정말 훨씬 더 멋진 디자이너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더라면 지금 나는 또 다른 삶을 살 수 있었겠구나. 그래서 얼마만큼 나를 좀 사랑하는지,
얼마만큼 내가 내 미래에 관심이 있는지, 얼마만큼 내가 나를 잘 알고 있는지를 이 책을 통해서 한 번씩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추천을 할게요. 내 인생 5년은. 이거는 제가 같이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꼭 필독서로 추천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아까 제가 왜 책을 나는 막 뭐 그지같이 읽는다 어쩐다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안 보이네. 나중에 제가 찍어서 보내줄게요. 저는 여기에다가 막 마인드맵을 그려요. 마인드맵을 막 그려서 얼마나 내가 진짜 5년 후에 바라는 모습 어떻게 변해 있을지 우리 엄마 나이, 아빠 나이, 내 나이, 우리 애기 나이 다 써가면서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하다 보니까 어쩔 때는 막 슬퍼서 울 때도 있고 상상하다 보니까 너무 즐거울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많이 여기도 막 책에다 낙서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한번 오소희 강사님이 그지같이 읽으라고 했다. 작정을 하고 한번 너덜너덜 해줄 때까지 여러분들이 5년 후를 거기다 낙서하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혹시 없나요? 질문이 필요한 친구? 이민우 친구? 네, 사실 저도 마인드맵 중에 좀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보니까 마인드 스쿨을 하시는 스쿨. 네, 그거를 제가 좀 듣고 싶은데 혹시 네. 안내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늘 이 열정 캠프를 하면 하는 게 있어요. 저번에 한번 김영환 교수님이 오해하셔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제 강의를 초대를 하거든요, 친구들을.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인터뷰를 안 하고 초대한다고 오해를 하셨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부터 아마 4주 동안 강의를 할 거예요. 네. 그때 제가 준 주소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테니까 이 지금 단톡방 있죠? 네. 여기 단톡방에 제가 올릴 테니까 매주 월요일 다음 주부터 이제 4주 동안 아마 10시에 진행이 될 거예요. 그때 들어오셔서 1시간씩 들으세요. 비용. 네, 무료로. 그 안에는 셀프 리더십도 있을 거고요. 그 안에 마인드맵 작성법도 있을 거예요. 이게 패키지까지 해서 원래는 15만 원짜리인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쨌든 그냥 해줄 테니까 그거 와서 들으시고 만약에 한 달 동안 마인드맵을 제가 90장 그리는 거 도전해 볼게요라고 하는 친구가 있으면 오늘 제가 이 단톡방을 또 오늘 그 50명 정도를 초대를 하거든요. 그 방에도 초대를 할게요. 대신에 한 달 동안 90장을 그려야 돼요. 한 달 동안 90장이라는 건 하루에 3장의 마인드맵을 그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그래도 저 한번 마인드맵 해볼게요. 궁금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이따가 단톡방에 우리 지금 단톡방에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그렇게 초대를 할게요. 오늘 제가 초대하는 그 카톡방을 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되게 이 열정 캠프가 딱 적절한 시기에 열린 게 내일부터 맵스쿨이 시작이 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강의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 혜택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한번 하시고 그리고 제가 800명 정도 있는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도 한번 들어와 보시면 많은 분들이 마인드맵으로 블로그 작성하셔서 올리고 막 그래요. 그것도 한번 보면서 마인드맵이 사람들한테 인생에 어떻게 변화를 주고 있는지 한번 느껴보셔도 괜찮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 우리가 늘 열정 캠프 인증을 하거든요. 사진 한 장 찍어서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리겠고요.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단톡방 이용하시고 제가 제 전화번호 올려놓을 테니까 문자나 카톡으로도 질문 주세요. 그리고 맵스쿨 강의 많이 들어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사진 한 장 남기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이거 오늘 강의 인터뷰 녹화본도 제가 올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